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 K-타운 핫 이슈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The creative force behind Marvel Comics and so many iconic characters has died. Stan was rushed to the hospital this morning at about 8 o'clock, taken to Cedars-Sinai, where he passed away. As you know, Stan is amazing, creating Marvel, co-creating Marvel in 1961. And, you know, aside from Iron Man and Spider-Man and all the other characters, Stan was a force in the industry for decades. 네, He actually made 향년 95세, 흔히들 천수를 누렸다라고 말한 삶이죠. 이 마블 코믹스를 세상에 내놓은 스탠 리가 이틀 전 타계했습니다. 그 속보가 나오는 내용을 잠시 좀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헐리우드의 수많은 스타들부터 세계의 마블 팬들이 추모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핫 이슈에서는 이틀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뭐 이건 뭐 빨리 보도하고 늦게 보도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슈를 좀 찬찬히 꼼꼼히 그 의미와 함께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틀 전에 돌아가셨지만 오늘 이 핫 이슈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K-타운 핫 이슈 슈퍼히어로의 대부 스탠 리입니다. 스탠 리의 열렬한 팬 홍재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맞죠? 열렬한 팬. 네, 뭐 팬심이 있지요. 예. 지난번에 그 중국의 작가, 대협 작가, 대무협 작가 김용에 이어서 이 김용이라고 하니까 이제 방송 후에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셨는데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무협 소설을 썼어요? 하시는데 네. 한국분 아니고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필명입니다. 네네네. 네, 중국 사람이죠. 김용이라는 대무협 소설 김용의 타계 소식 이후에 오늘 두 번째 홍재식 기자의 사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스탠 리. 이건 또 이제 이름을 또 설명을 해드릴게. 네. 스탠 리, 그러니까 라스트 네임이 L-E-E. 네. 그 이씨야? 한국 사람? 아니죠. 아닙니다. 예. 백인이시고요. 예. 미국 사람 중에서도 레스네임 리가 많긴 많이 한데요. 있어요. 예, 네, 중국 분도 있고요. 예, 본명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스탠리 하니까 그냥 first name만 말한 것처럼 들리죠. 스탠리. 네. 예. 근데 원래는 스탠리 리죠. 근데 줄여서 스탠 리입니다. 네. 가봅시다. 네, 이틀 전 지병으로 타계를 했죠. 헐리우드 자택에서 이제 시더사이너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이 스탠리는 뭐 슈퍼히로의 대부로 제가 잠깐 적어온 걸 말씀드리면 이미 뭐 362개 이상의 캐릭터를 창조해냈고요. 그리고 40편 이상의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했고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내년에 나올 어벤져스 4가 마지막 카메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와이프인 조앤 리가 사망했죠. 네. 근데 그 조앤 리도 95세였습니다. 향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바로 이제 스탠 리가 세상을 떠난 건데 올해 이 스탠 리는 1922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름은 스탠리 마틴 리버가 본명입니다. 리번데 이제 줄여서 리만 쓰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1939년 마블 코믹스의 전신이죠. 이 타임리 코믹스에 들어가서 편집 조술이라면서 각종 심부름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 편집 조수지 거의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그 만화 편집하는 심부름부터 했다는 거죠. 이제. 뭐 런치 배달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부터 출발했는데 이 캡틴 아메리카 코믹스의 각본 일을 좀 맡았습니다. 그 이렇게 대사 들어가는 거나 각본 텍스트 일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두각을 나타냈고 이때 필명이죠. 이 스탠 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판타스틱 4를 비롯해서 헐크,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엑스맨, 토르, 닥터 스트레인지 등 마블의 거의 모든 슈퍼히로들의 원작자입니다. 처음부터 함께 일하던 파트너들이 이제 라이벌 DC로 이적하면서 마블과 DC는 지금까지도 이 코믹스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어 왔는데 그래서 이제 두 회사의 슈퍼히로들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네, 헐크,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엑스맨 뭐 이 우리 하나라도 안 본 분 이 중에 하나는 다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토르. 이 토르는 제가 발음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이게 T-H-O-R. 네, Thor이죠, Thor. Thor. 예.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토르. 토르 그렇죠. 토르 그렇게 근데 쓰죠. 이거 토르로 해야 돼요. 토르로 해야 돼요. 둘 다 불편합니다. 예, 하나는 그 혀가 불편하고 하나는 마음이 불편해요. 예. Thor 하려니까 혀가 불편하고 네. 토르 하려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 여하튼 그렇습니다. 예. 알아서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네. 자, 마블이라는 이런 제작 회사
또 DC라는 회사 이렇게만 얘기하면 청취자들이 다소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손자 손녀분들 아니면 본인들이 좀 팬일 수도 있고요. 이해를 좀 쉽게 도우면 헐크,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등 우리가 들어봤던 그 슈퍼히어로들의 이름들은 어벤져스로 불리는데 이제 어벤져스가 마블, 그리고 슈퍼맨, 배트맨 같은 캐릭터들은 DC 코믹스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영화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다시 경쟁 구도로 돌변했는데 마블이 좀 무세한 거로 지금 알려져 있죠. 네. 더 재미난 것은 DC 코믹스가 전통적인 미국의 그 보수 성향 가치, 즉 선악이 좀 분명하고 또 영웅을 우리가 칭송하는 정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마블은 선악의 잣대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즉 빌런, 악당이라고 해도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고 팬들이 공감하는 정도의 진보 성향도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마블을. 아닙니다. 그렇다고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 같은 그 구별이 사실 1970년대 말 일본 만화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이 나오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 봤던 마징가 제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나가이고 감독인데 이게 초창기 일본의 메카물로 됩니다. 근데 마징가 제트도 아시겠지만 선악이 굉장히 분명하죠. 네. 그리고 아니 꼭 마징가 제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한국 만화 영화 태권브이, 네. 로봇 태권브이 이런 것들도 다 선악이 분명했어요. 네, 김창기 감독 그것도 이제 네. 마징가 제트의 아류라고 지금 저희가 계속 재조용받고 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말에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의 건담 시리즈가 나옵니다. 네네. 근데 이 건담 시리즈가 나오면서 악당으로 그려진 인물들의 명분이 제공되면서 사실 실제 주인공에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면서 이 선과 악의 구분 잣대가 과연 이게 지금까지 보던 잣대에서 벗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미 마블과 DC가 보여준 건데 그 정점에 이제 스탠리 할아버지가 있었던 거죠. 네. 이 스탠리의 코믹스가 주목받은 이유가 사실 현실적인 요소라는 그런 분석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악당은 영원히 악당, 선한 사람은 영원히 선한 사람 이렇게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악당이긴 하지만 그 안에 또 때로는 고뇌하기도 하고 네. 뭐 이런 부분. 네. 그래서 좀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더 인기를 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입장을 밝혔는가를 조명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이게 사실 미국의 코믹스 시장은 세계대전을 두 차례 겪고 난 전후여서 영웅물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뭐 미국의 정의와 힘 뭐 이런 거죠. 근데 스탠리는 이런 슈퍼히로우즈물의 현실적인 부분과 이 상상력 사이파이를 접목시켜서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입니다. 즉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서 좀 팬들과 친밀하게 다가섰다는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이뤄냈다는 건데 근데 정작 본인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화 자체의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연방복지부에서 마블 코믹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좀 다뤄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때 항상 마약 문제가 심각했었나 봅니다, 미국에. 그래서 스탠리가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하면서 이 마약에 대한 그 내용을 넣어서 이 한 주인 캐릭터가 어떻게 폐인이 돼가는 과정을 설명을 했다는데 네. 이게 자체 검열, 그 만화 검열 기준, 한국어로 말하면 뭐 방송윤리위원회 뭐 이런 시스템 정도 되겠죠? 네. 거기에 걸린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해도 마약의 효능과 효과를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설명해 주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이었던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나쁜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 효능과 효과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윤리위원회 측에서는 어쨌든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볼 때 나쁜 결말에 그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런 효능 효과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걸 생각할지 모르니까 아예 언급조차 하지 마라라고 걸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표현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그림 한 컷, 두 컷에 나와 있는데 그걸 그러게. 화려하게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스탠리가 여기에 반기를 듭니다. 네. 복지부가 더 위니까 네. 그냥 출판을 했습니다. 오. 근데 이때부터 그 만화 검열 규정 기관 그 CAA라고 하는데 힘을 이제 잃기 시작하니 결국 없어집니다. 지금 보면은 당시 스탠리의 판단 때문에 만화 업계가 자유를 얻은 셈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또 어떤 분들은 아이 그때 규정 그 걸린 게 맞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하튼 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네네. 사실 스탠리가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은 만화도 만화지만 그 영화에 본인이 카메오로 가끔 나왔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마블 영화가 사실 지금의 위용을 갖추기 전에 마블 코믹스하고 소니 이렇게 판권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간히 스파이더맨이나 엑스맨, 뭐 판타스틱 4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때 이제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 같은 영화 계열에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저도 극장에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가 나올 때 웃는데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유명한 코미디언인 줄 알았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스탠리 할아버지였던 거죠. 최근 이제 마블 코믹스 유니버스 MCU 영화에서 이제 대사도 늘어나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또 하나의 재미가 스탠리 할아버지가 어느 장면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대사를 가지고 등장할까가 기다려지기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영화의 재미를 더하는 요소였는데 정말 뭐 빵빵 터집니다. 이 뭐 여러분들도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은 지금 웃음이 나오실 법도 한데 이 스탠리를 생각하면 이렇게 유쾌한 기분이 든다. 라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보면서 원작자 스탠리 할아버지 언제 나오지? 뭐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인들에는 이제 만화 영화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여기의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 영웅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끄럽게 이 특수 효과가 많이 들어간 그런 영화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한인 어르신들이나 이제 영화 팬들 중에서는 이렇게 스페셜 에펙트가 들어간 영화들을 일부러 안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게 영화야 그냥 다 컴퓨터 작업 기술로 한 거지.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사로 찍은 영화들을 되게 우선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화는 필름 영화가 최고야. 네,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만화에 있던 것을 영화로 표현하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진 세상입니다. 네. 근데 최근 이제 마블 어벤져스에는 이제 한국 배우 수연이 등장해서 관심을 모았죠. 그 영화가 판타스틱 비스트 2인가 뭐 그 예, 이번에도 이제 그 해리포터 나왔어요. 시리즈에도 네. 이제 캐스팅돼서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때 한국의 강남 상암동 장면이 나왔었죠. 이 어벤져스 그 비행기가 상암 그 MBC 앞에 있는 큰 건물을 이렇게 지나간다던가, 네. 그 강남 한복판에서 이제 추격전이 있다던가, 네. 또 블랙팬서 같은 경우는 아예 부산을 배경으로 찍었잖아요. 맞아, 자갈치 시장 나오고 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마블 코믹스도 그렇고 DC 코믹스도 그렇고 캐릭터 중에 의외로 한국계 캐릭터가 많습니다. 네. 뭐 북한으로 이제 당시는 시간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으로 누구를 뭐 납치했다 악당들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천재들까지 한국 캐릭터가 존재하는데요. 마블 팬들은 안다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스탠리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느낌이 참 묘했는데 뭐 한국 전쟁을 전후해서는 이제 한국이 많이 등장했고 그 후에는 이제 마블과 DC 모두 한국 그리고 한국인 캐릭터를 뭐 심심치 않게 그리고 있습니다. 네, 한국을 좋아하는 그의 마음도 일견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네. 또 한국 시장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마블 캐릭터 몇 개만 좀 찍어서 네.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방송을 키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나 이렇게 놀라실 분들도 있는데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한국 캐릭터입니다. 먼저 네. 세계에서 7번째로 똑똑하다는 설정의 아마데우스 조가 있습니다. 네. 이 한국계 스토리 작가가 만든 인물인데 이 슈퍼 능력은 없지만 천재적인 수학 실력으로 슈퍼히로들하고 당당히 맞선다는 천재 소년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헐크처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신디 문이라는 미주 한인입니다. 예, 설정은 이 스파이더맨이죠. 피터 파커를 문 거미가 당시 그 주위에 있던 신디 문을 물어가지고 네. 결국은 이 스파이더 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연급이에요. 네. 네. 그리고 화이트 팍스가 있는데 뭐 네. 배겨우죠. 네. 평소에는 한국 국정원 직원 한아미라고 합니다. 네. 네, 한국의 마지막 남은 구미호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한국의 구미호에서 네. 좀 생각을 따왔네요. 그러니까 인간과 구미호의 호렬이라고 합니다. 근데 코믹판에서는 이제 캡틴 마블이 도움을 요청하려 한국에 와서 와이폭스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한국의 자주국방을 이유로 그거를 거절했다는 설정을 갖고 요 있습니다. 대목에서 살짝 옛날스럽다. 네, 이거 네. 국정원 직원입니다. 좀 평소에는 재밌네요. 예, 그리고 네. 악당들 중에서는 이제 암살 집단의 최연소 멤버 스크램블러가 있는데 본명이 김일성입니다. 요거는 이제 뭔가 연상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영덕대게를 닮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스틴 몬스터라는 캐릭터는 사회에 불만 많은 네. 20살의 한국계 청년 크리스찬 성이라는 캐릭터고요. 네. 뭐 이외에도 DC로 넘어가면서 재미난 캐릭터들이 더 많습니다. 삼성 직원도 있습니다. DC에 넘어가면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마블만 말씀드렸습니다. 마블에 나오는 한국계 캐릭터. 네, 마블 코믹스에만 나오는 겁니다. 한국계 캐릭터만 딱 찍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재밌죠? 이거 언제 한번 습니다 제 2부에서 DC 회사에서 나오는 한국계 캐릭터도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네, 제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거는 삼성 직원이 악당이로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네, 재밌었습니다. 거기서는 아마 삼성
스폰서 받았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스탠리의 타계로 앞으로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블은 사실 오래전부터 마블 코믹스 유니버스 MCU라는 거대한 세계관을 좀 조밀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계획해서 스토리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DC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영화 출시 계획을 발표하고 흥행에도 성공하고 있는데요. 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스탠리 할아버지가 타결을 했기 때문에 기대 반 우려 반 정도일 겁니다. 네. 이게 마치 스티브 잡스의 이전과 이후의 애플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스탠리의 사망으로 언젠가는 그가 추구했던 정신을 잊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촬영 중인 그리고 시나리오 작업이 완료된 작품들은 적어도 그런 우려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러니까 스탠리 할아버지가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느 정도는 작업에 관여를 했다고 가정하고 예, 그런 우려는 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만화계나 또는 만화 영화계 이런 그 업계에서는 before 스탠리 and after 스탠리로 바뀔 수도 나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before 스탠리 타계, 네. after 스탠리 타계 뭐 이렇게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이제 크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스탠리 할아버지가 만화가여서 부끄러웠다라는 말을 했다면서요? 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의 어록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네. 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스탠리는 당시였죠. 당시 이제 블루 컬러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뉴욕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남들이 다리를 만들거나 의료업에 종사할 때 자신은 만화를 그려서 매우 부끄러워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엔터테인먼트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뭐 시대적인 상황에 반영이 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더 깊게 절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네. 이게 뭐 저야 이렇게 뉴스를 전하는 입장에서 즐거움보다는 심각함을 전해드리곤 합니다만 지금 재밌었는데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간혹 웃을 수 있는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오늘 스탠리를 기리면서 이렇게 사족도 붙여봤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심각한 주제 이어지겠죠. 아니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주제든지 대환영이고요. 네. 저도 가끔 지금 스탠리 할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한번 반추를 해보게 되는데 네. 저도 이제 방송을 오래 했잖아요. 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축물 같은 걸 봤을 때 저런 건축물을 지은다면 나중에 은퇴해서라도 남는 게 있을 텐데 평생 방송을 했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네, 다 그렇습니다. 날아가 버리고 네. 나도 그냥 건축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홍재식 기자의 이 스탠리 할아버지 말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다 큰 의미가 있는 거구나. 네.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 뉴스가 지금 유튜브에 네.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네. 네, 유튜브에 가서 뭘로 저 검색하면 돼요? 위 코리아 찾으시면 되고요. 영어로? 예, 영어로 위 코리아 치시면 되고 일단 저희가 막 컨텐츠를 다양하게는 아직 못 올리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핫 이슈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뭐 저도 유튜버처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퀘이타운 하디쉬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